네, 안녕하세요. 충남 지역에 임용된 전문 상담교사입니다. 네, 이제부터 합격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되는 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쯤 너무 많은 합격 수기를 찾아보았어요. 전문 상담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 그리고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유튜브도 막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저의 이러한 것들이 저의 불안을 더 증폭시켜줬고 제가 학부 병행생이기 때문에 이걸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의 기준만 더 높아지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발표를 보시고 저거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그냥 생각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저는 초수입니다. 이전에 강의를 들은 적이 없었고 1월부터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능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수시로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 장기간을 준비하는 시험이 너무 버겁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학부 병행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19학점을 들었고 제가 복수 교직 이수인 유치원 교생 실습을 나가고 그리고 교직 이수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자율반이었어요. 혹시나 너무 관리반에 대한 부담이 심하시거나 자율반에 대한 무언 감정이 있으시면은 제 합격 수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허리 디스크가 심했어서 주사를 맞고 학원을 갔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공부 공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반기 스퍼트를 달리는 그런 수험생이었습니다. 네, 먼저 저의 성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었는데 되게 안 좋아서 좀 충격적이고 제 지능에 의심이 가서 학교 상담소에 가서 지능 검사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성적이 어떻길래 그랬냐라고 하시면은 첫 번째 볼 때에는 116명 중에 98등을 했고 두 번째 시험 때는 107명 중에 97등을 했어요. 그리고 3회 때도 71등을 했고 그리고 또 전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11점, 전공 19점으로 총 합점이 30점을 받았어요. 저는 이게 100점 만점 시험인가? 라는 그런 의문도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 시험이었다면 저는 당연히 꽈락인 점수에 해당이었습니다. 하반기에 모의고사로 가서는 38점부터 58점대까지 받았고요. 이때는 주로 40점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 임용고시 때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교육학은 17점, 전국은 59점으로 1차 때 76점을 받았고 제가 속한 충남 지역에서는 이 점수가 커트라인보다 21점 높은 점수였습니다. 그 오른쪽에 고양이 사진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건 저의 그 상반기의 모습입니다. 게으른 완벽주의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상황이 너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미루고 계속 부담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난 오늘 한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자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핸드폰을 한다거나 늦은 시간까지 괜히 공부를 물고 늘어진다거나 그렇게 해서 저의 생활 패턴도 굉장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소개였고 제가 가장 도움이 됐던 방법을 여러 개 가져왔어요. 그 외의 것들은 제가 합격 수기에 적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리와 환경 조성하기가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관리가 안 되고 제가 어디서 공부를 해야 가장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 거는 잠자는 시간을 고정하는 거였어요. 하루가 무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전날에 늦게 자면은 다음날에 당연히 피곤하고 피곤하면 공부에 효율이 안 오르고 효율이 안 오르면 그 원하는 만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저의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슬립타운 어플을 활용하여 스터디원들과 함께 잠자는 시간을 고정을 하는 거였는데요. 이거는 핸드폰을 잠그는 어플입니다. 괜히 누워서 유튜브 보고 이런 시간을 줄이고 잠자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루를 3등분으로 나눠서 계획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타임으로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저에게 하루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어요. 첫 번째 타임을 못 보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타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들은 저의 기준에 맞춰서 제가 찾은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타임 때 4시간을 공부하고 3시간을 쉬었어요. 이렇게 쉬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쉬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쉬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세울 때 다양한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했어요. 제가 ENFP 성향이기도 하고 너무 쉽게 질려서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핸드폰과 멀어지기인데요. 제가 핸드폰과도 너무 분리불안이 있는 정도여서 핸드폰과 되게 천천히 멀어졌어요. 가장 방해가 되는 어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까 카톡, 인스타, 유튜브였습니다. 카톡은 알람 설정을 우선적으로 껐고요. 시험 2달 전부터는 친구들께 양해를 구해서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NS는 인스타그램이었는데 이거는 어플을 삭제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튜브는 이게 삭제가 안 돼요. 제가 정말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삭제가 안 되고 유튜브가 주는 정보가 너무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정리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그 세 점점점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관심 없음, 다시는 보지 않음 이런 버튼이 있어요. 그런 버튼을 누르면 그 영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제 유튜브 피드에 남는 영상은 공부와 관련된 영상이어서 굳이 누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청킹과 목차를 활용하여 인출하기입니다. 저는 암기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암기력이 좋지 않았고 대신에 이해력은 좀 좋은 편이었는데요. 청킹을 활용해서 그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청킹을 만들 때 유목화, 심상화, 운율을 사용했는데 운율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유목화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예시를 간단히 가져와 봤어요. 집단 상담을 배울 때 집단원의 문제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때 문제 행동은 그때 교재의 순서대로 따르자면 대화 독점이 나왔다가 질문 공세 나왔다가 습관적 불평 나왔다가 이렇게 조금 뒤죽박죽한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 순서대로 외우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느낌이 비슷한 것끼리 묶었습니다. 이 사람들 좀 말이 많은데 싶은 것들, 대화 독점, 사실적 이야기 늘어놓기, 질문 공세 이 세 가지는 대사, 질문 이렇게 청킹을 만들어서 묶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으니까 공통점, 차이점 파악이 용이했고요. 이 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이 비슷해요. 그래서 묶어놓고 청킹을 만들고 시도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청킹을 만들고 나서는 이제 목차로 인출을 했어요. 이거는 스키마의 변형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교재를 펼쳐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쭉 적었어요. 이때 포인트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 했는데 대충 하는 대신에 끝까지 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프롬과 여기가 성격심리 단원인데 저는 프롬, 머레이 너무 많은 학자들이 등장해서 저는 소화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롬은 도피기제, 기본적 심리적 욕구, 성격 유형 이렇게 있었지. 도피기제 뭐였지? 권파동, 맞아, 권파동이었어. 그래서 권위주의, 파가 뭐였지? 라고 생각이 들 때 이제 답이 안 떨어지는 것 그리고 망설여지는 건 다시 책을 펼쳐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너무 막 자책하지 않고 그냥 맞아 이거였지만 하고 암기를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포스트잇으로 표시하고 저는 다음 기회를 노렸습니다. 지금 현재에 너무 우울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다음에 내가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조금 낙관적인 생각으로 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 스터디입니다. 저는 스터디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저희 자율 2조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3월부터 스터디를 진행해 왔는데요.
어, 저는 스터디를 통해서 굳이 SNS를 하지 않아도 소속감의 욕구를 정말 꽉꽉 채울 수 있었어요. 저희 스터디는 오형, 스하 이렇게 4개를 주로 했어요. 오는 오늘의 문제, 형은 형성평가, 하는 하루 계획 반성, 오형, 스의 가운데는 스키마입니다. 하는 방법은 간략히 적어놨고요. 제 합격 수기를 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강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형스하 이 개수가 가장 많은 스터디원을 뽑아가지고 베스트 스터디원으로 선발했습니다. 이때 2명을 선발했고요. 이때 서로의 장점을 막 3개씩 적어주면서 선생님은 정말 대단해요, 정말 짱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우쭈쭈쭈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를 할 때는 계속해서 수정하고 회의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때마다 필요한 스터디가 무엇인지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저는 교육학 단권화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교육학 강의라고 안 밀렸을까요? 교육학 강의 엄청 밀렸고요. 교육학 강의 다 듣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교육학 한 바닥을 적은 경험이 7번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되게 쪼개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단권화를 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걱정 물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속했습니다. 하루에 전 교수님 수업을 들었고 교수님께서 주시는 요점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루에 3개씩 정리했어요. 더 많이도 안 했고 그냥 하루에 3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는 짝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인출을 하였는데요. 인출을 할 때는 모르는 거는 그냥 설명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냥 내가 이 내용이 입에 익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 8월부터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이 단권화가 양면이라면 한쪽 면만 정리를 해놓고 그 반대쪽 면에는 모의고사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단순히 이 내용이 있구나를 넘어서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문제로 나오는구나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었고 저는 그리고 또 교육학을 작성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론만 작성했습니다. 먼저 서론부터 작성하고 이게 좀 됐다 싶으면은 한 달락만 작성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완전 파이널 가서는 개요만 이렇게 작성해봤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인출을 해보면서 내가 이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가,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를 하였고 짝스터디를 하면서 이거를 내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교육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인데요. 5번째는 멘탈 관리하기입니다. 멘탈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상반기를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지 못했어서 하반기에 멘탈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이 흔들린 건 상반기였습니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멘탈 관리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상후 성장, 한 번에 잘 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기. 아프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많이 깨지고 도전한 만큼 얻어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기 레이스인 만큼 한 번에 다 잘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화살이 다 저에게만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부분의 실패를 전체의 실패로 오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리반 성적이 안 나와서 관리반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제 임용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잘 안 됐지만 노력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만하면 충분한다, 감사하기입니다. Good enough mother이라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완벽한 수험생은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가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푸는데 너무 어렵고 제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 옆에 학원에 보시면
옆칸에 알파 문구점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가서 펜을 사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너무 힘들면 도망도 가고 나 괜찮아, 나 괜찮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는 과거에 비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데요.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어요. 버텨내는 과정만으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저는 당장 6개월 전만 생각해봐도 내가 임용고시를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 전으로 가면은 내가 교직이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또 그 전으로 가면 내가 앞으로 뭐 하면서 밥을 벌어먹고 살지? 라는 이런 고민을 수없이도 해왔어요. 그때에 비하면 내가 전문 상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확신도 생겼고, 무언가 해야 된다는 방향성도 생긴 저 자신에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무를 보면은 열매가 맺고 뿌리가 뻗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견디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불안에 대처하기입니다. 시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이 뭐였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불안이라고 답을 할 거예요. 그만큼 불안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포착하기라는 상담 기법을 적었는데요. 불안을 하면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멈춰라는 말을 굳이 말로 하진 않더라도 멈췄습니다. 너무 불안하면 멈추고 잠깐 도망갔어요. 저는 다한증이 있어서 손에 땀이 많이 났는데 이때 그냥 화장실을 가서 손을 씻고 제가 좋아하는 핸드크림 냄새를 맡으면서 조금 진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암시도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저한테 편지를 되게 많이 썼어요. 2월 달에도 썼고 계속 쓰고 임용시험 전날에도 저한테 편지를 쓰고 갔습니다. 이때 제가 편지를 쓴 거는 너무 오글거리지만 제가 합격수기에 간단하게 적어 놓았어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한번 보고 이 사람은 저렇게 마음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제가 1년 내내 책상 앞에 붙여놨던 사진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이 스폰지밥이 그렇게 강한 친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는 모습이 너무 저에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긴 시간처럼 느껴지고 많이 조급함도 있겠지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